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나 투자 활성화 같은 핵심 정책의 대부분이 감세 정책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6차례 내놨습니다. 규제를 풀어주고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공시법을 고쳐야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이 고가주택 감세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폐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부동산 관련뿐 아니라 세법 개정이 필요한 감세 조치 모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금융투자로 일정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 이상을 과세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증시부양을 위해 폐지 방침을 밝혔는데 민주당은 고소득자 감세와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금투세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슨 상관입니까? 과세 원칙, 조세, 형평성,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든 이유는 결국 총선뿐입니다.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조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주주 환원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인데 이 역시 대주주들에게 혜택이 쏠릴 수밖에 없어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먹힐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 결과상 야당의 압승이었기 때문에 다른 감세 정책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좀 진통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추구했던 정부의 경제 정책 큰 틀에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내년 세법 개정과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야권으로부터 정부 기조와는 다른 정책에 대한 검토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